대한민국이 안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지금 혼돈에 혼돈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87년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가 몇 차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습니다만 87년 제6공화국 이후 민주화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동훈, 한덕수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뒤틀린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거듭하고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공수처에서 윤석열 출국금지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루하루가 이 판이 요동치는 이 상황에서 특히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5명, 3명을 제외한 105명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해서 무산을 시켰습니다. 이어 다음 날 선출되지 않은 한동훈, 한덕수가 대통령의 위임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속에서 환율은 치솟고 있고요. 주식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심지어 문화까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생각한다면 그런 위정자람은 집권 여당에서 누구라도 나서서 당장 윤석열 퇴진시키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한동훈, 한덕수, 윤석열 어떻게 언제 퇴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방구의 로드맵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무질서한 버티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어제 있었던 위원회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는 이 한동훈,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지금 위임 통치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학자를 비롯해서 헌법학자 압도적 다수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71조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거리나 사고에 따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사고인데요. 이 지금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지금 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선출되지 않는 자가 권력을 전행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박근혜 당시에 최순실을 비롯해서 벌어졌던 이 국정농단을 또다시 집권 여당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둘 다 율사 출신입니다. 법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씨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성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더라도 한동훈은 누굽니까? 술 마시는 윤석열, 콜라 마시는 윤석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 통치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부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러한 위임 통치, 대리 통치, 검찰 출신들 권력 세습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하면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꿈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실패한 상황에서 한동훈이 지금 전두환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행사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사람만 달랐지.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또한도 국정농단, 내란 수계 동조, 자유롭지 못하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저희가 따박따박 지켜보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도 얘기합니다. 한동훈 한독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시를 안 하고 있죠. 특히나 질서 있는 퇴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단어를 조합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단어를 조합한 데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그냥 언제까지 퇴진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죠. 저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12월 6일이라고 봅니다. 12월 6일. 12월 6일 무슨 일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죠. 한동훈 체포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1시쯤 윤석열이 한동훈을 직접 부릅니다. 독대 요청을 해요. 둘이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동훈 입에서 탄핵은 안 나왔습니다만 당시 탄핵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과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었죠. 윤석열 대국민 담화 2분도 채 안 되는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본인의 임기와 모든 권한에 대한 것들을 위임한다라고, 임기를 포함해 위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 그러면서 바로 어제 한동훈 한독수가 위임 통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12월 6일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주고 오갔으며 지금으로 나온 결과물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일단은 우리 당에 위임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임을 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여기서는 뭔가 주고받은, 소위 말해서 딜, 야합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야합이 있었다. 지금으로 봐서 추정컨대 탄핵은 시키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의힘 이해가 떨어지는 거죠. 탄핵해서 이러저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물론 지금 헌재 구성자체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해요. 이건 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 조기 대선을 막고자 하는 일념이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일치 단결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보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본인의 향후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달라 등등의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던져줬겠죠. 대신 위임 통치를 해라.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위임 통치를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저희 그 추론입니다만 이 밖에도 뭔가의 모종의 야합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연이어 벌어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따박따박 질문 들어오면 답하는 한동훈 씨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동훈이 받은 위임 통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체 이런 방구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장기화가 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여의도에 100만의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정말 저도 갔었는데요. 남녀노소를 따질 수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왔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집회나 등등에서 사실 좀 보이지 않았던 2030 특히 10대들도 많이 보였고요. 가족 단위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민들의 열망 때문에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어서 저도 집회를 마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데 여의도 국회 쪽은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색강역까지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정말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가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얼마나 보여주는지 정말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